대부분 새 집으로 이사하면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초대해서 집들이를 하거든요. 예전에 부모님 세대가 해왔던 일인데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야 할 차례가 왔네요. 근데 지민 선배가 단순히 식사 한 끼 같이 하는 전통적인 방식 말고 좀 다르게 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새로운 집과 새로운 생활의 시작은 우리 삶이 순탄하고 행운이 깃들었다는 의미로 보일 수도 있어요. 선배는 운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나 봐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다면 더 좋죠. 그러게요. 좋은 기운을 받는다는 건 본질적으로 모두가 우리의 새 삶을 축하하기 위한 이벤트예요. 갑자기 우리가 함께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들어서인지 동료들이 전보다 더 신난 것 같아요. 우와, 이사했다고요? 축하해요. 얼마 전에 집 계약하면서 두 분의 집은 언제 구경할 수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폐를 끼치게 되는 건 아닌가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새 집에 재료랑 조리 시설이 이미 다 갖춰져 있거든요. 마침 여러분을 초대해서 새 주방을 써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그래도 그렇죠.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참, 집들이 선물로 받고 싶은 거 있으세요? 집에 필요한 거는요? 어떻게 그래요? 두 분이 걸어온 길을 지켜본 산 증인으로서 큰 선물을 준비해야죠. 그야, 너희 둘 때문에 기뻐서 그렇지. 그동안 너희가 겪은 일들을 지켜보면서 다들 감회가 남달랐어. 어떨 땐 같이 우울해하기도 했고. 아휴, 한때 목석이라고 불리던 백은우였는데 앞으로 우리 도움은 필요 없겠네. 나도 집들이 선물 준비할 테니까 너희는 좋은 기운 좀 나눠주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참고 사례가 전혀 떠오르지 않네요. 내 생각엔 지민 선배 결혼식 때 부케를 던졌던 것처럼 기쁨을 직접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아닐까 싶어요. 짐 싸다가 옛날 집 구석에서 발견한 건데 오랫동안 꺼내보지 않았어요. 조금 뒤로 물러나요. 톱밥이랑 먼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전부 다 같은 시리즈 작품이에요. 예전에 여러 번 보고 영화 평론도 많이 써졌죠. 그랬더니 제작사 쪽에서 절 열성팬 리스트에 올려주고 굿즈 같은 것도 많이 보내주더라고요. 이건 영화 주인공의 모습을 본떠 만든 손인형이에요. 그렇죠. 그때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고 여기에 담긴 이야기를 설명하면 아마
좋은 기운을 나눠주는 셈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커플을 봐봐요. 이 인형들이 나오는 영화에서 주인공 커플은 학생 시절부터 알고 지냈지만 말 주변이 없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서야 함께하게 돼요. 이 영화의 주제는 짝사랑이에요. 간단히 말하자면 이 영화는 연애의 각 단계를 주제로 5개의 다양한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인형들은 이상하다? 왜 없지? 네, 동거 주제의 주인공인 손인형 한 쌍이 이 안에 있었거든요. 다른 영화 굿즈들도 이 안에 넣어놨었나 봐요. 물류회사에서 쓰는 나무판의 질이 좋지 않네요. 거스러미도 많고 바닥도 다 마모됐어요. 굿을 다 치울 때까지 당신은 그대로 앉아있어요. 괜찮은데 잠시만요. 당신도 일단 움직이지 마요. 손인형이 바로 내 뒤에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잘못 움직이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손인형도 보호하고 싶고 박스에서 나가고 싶기도 한데 두 가지를 모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부탁할게요. 처음 이 나무 박스 주문할 때 비디오 테이프랑 굿즈를 모두 넣을 수 있을 만큼 큰 상자를 원했거든요. 그러면서 공간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또 너무 크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크기를 고심해서 산 박스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될 줄은 몰랐네요. 근데 난 오히려 예상할 수 없는 세상 일을 가끔 체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게 순조롭길 바라면서도 속으로는 뜻밖의 사고가 주는 재미를 느끼고 싶어하는 건 아마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겠죠?
딱 지금 우리 모습처럼요. 하지만 이번 사고는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해요.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가요. 이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아까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은 없을 거예요. 응? 이게 왜... 이건 제작사 측에서 몇 년 전에 보내준 굿즈라 지금은 대체품으로 새 걸 사기도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직접 고친다면... 물론 나도 고치고 싶지만 내 솜씨로는 자신이 없어요. 바느질만 하면 천이 쉽게 망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일단 해볼게요. 이상하네요. 바늘이 안 들어가는데요? 당신은 역시 나보다 꼼꼼하네요. 혹시 내가 왜 이 손인형을 그렇게 찾으려고 했는지 알아요? 실은 그뿐만이 아니에요. 영화 속에서 이 두 사람도 동창이었는데 결국 직장에서 사랑에 빠졌거든요. 맞아요. 영화 시리즈 중에서 이 이야기가 마지막 편이었지만 이제 이 둘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줄 거예요. 여보세요? 어머니? 알겠어요. 저희도 마침 장 보러 가야 했거든요. 네, 바로 내려갈게요. 괜찮아요. 오신 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채소랑 식재료를 주문해 주셨어요. 내가 내려가서 갖고 오면 돼요. 다 마무리하고 나서. 수선 도우러 다시 올게요.
이것도 해야 하네. 응? 오븐 스마트 시스템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설명서 좀 찾아보려고 했어요. 자꾸 날 보고 웃는 것 같은데 혹시 할 말이라도 있어요? 주방 일은 나한테 맡겨요. 소파에서 쉬고 있으면 이따가 음식 냄새가 날 거예요. 깼어요? 배고프진 않아요? 뭐 좀 먹고 다시 잘래요? 네. 와보니까 소파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물 상자가 당신 곁에 놓여 있었죠. 당신을 안고 오면서 이것도 같이 들고 왔어요. 그래서 안에는 뭐가 들었나요? 지금 열어봐도 돼요? 수선한 손인형을 상자 안에 넣은 거 아니에요? 수선 말고 다른 것도 한 거예요?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짧았는데. 이것도 단서를 찾는 과정의 일부인가요? 쉿. 여기 팔에 실밥이 조금 붙어 있네요. 바느질을 열심히 했다는 증거죠. 이건 당신이 평소에 쓰는 샴푸 향기고요. 잠깐만요. 조금만 더 참아봐요. 곧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세제 냄새가 약간 난 것 같은데 또 다른 냄새도 섞인 것 같네요. 손 인형에 굳은 화학 물질을 씻어내는 특수 세제 같은데요. 수선 마치고 나서 인형 세척도 했나 보네요. 바느질로 손 인형만 손본 건데 이런 세제를 쓰진 않았겠죠. 어쩌면
인형 관절 부분에 뭔가를 했을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이 추리 게임에서 이기고는 싶지만 신비로움을 조금 남겨두는 것도 좋겠어요. 대신 당신이 답을 공개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그렇죠. 그럼 이걸 추가해보면 더욱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손인형만 입을 맞추면 우리가 너무 아쉽지 않겠어요? 그리고 난 정말 기뻐요. 내 바람이 이렇게 일찍 이루어지게 돼서요. 오늘은 일단 쉬어요. 내일 집들이가 하이라이트니까요. 맞추지 않아도 돼요. 내일 아침 내가 일찍 깨워줄게요. 아침 가져왔어요. 늦잠 잘 것 같길래 조금 일찍 일어나서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봤어요. 집들이 음식 준비는 어느 정도 해놨으니까 천천히 일어나도 돼요. 먼저 배부터 채워요. 뭐라고요? 갑자기 왜 그래요? 주머니에 간식 같은 건 숨겨두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는 접시에 있는 게 다예요. 이상한 거요? 일단 대략적인 계획은 같이 게임을 즐기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때 가서 다시 정할 거고요. 함께 산다는 건 삶의 매 순간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려는 일을 당신에게 숨기기도 어렵고요. 예전부터 당신 앞에서 마음을 숨기는 데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기억하죠? 이건 어때요? 내가 산 건 아니고 어머니가 사주셨어요.
어머니가 요즘 출장으로 바빠서 집들이를 놓쳤다고 어제 재료들이랑 같이 이 목걸이를 미리 주셨어요. 오지는 못해도 이사같이 중요한 일에는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어머니는 내 인생에 있을 중대한 일을 걱정하곤 하셨어요. 그래서 미래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옥상과 수영장이 딸린 그 집을 내게 주셨죠. 하지만 난 어른들의 계획을 고분고분 따르기보다는 당신과 함께 우리만의 작은 집을 꾸리고 싶었어요. 물론 어떤 일은 아직도 어머니의 의견을 거스를 수 없지만요. 이 목걸이는 영원히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뜻으로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좋은 시작을 위해 반드시 직접 걸어줘야 한다고 하셨어요. 내가 전에 꺼냈던 손인형 기억나요? 그게 연애 과정의 다양한 단계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짝사랑과 동거는 연애 중일 때만 나타날 수 있는 상태예요. 연애의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바로 두 영혼이 가까워지고 어울리고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함께 살게 되는 거고요. 가까워지는 건 짝사랑이고 어울리는 건 연애하면서 계속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공존이 바로 지금 우리의 단계죠. 아니요. 사실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건 없어요. 아주 중요한 단계라 당신이랑 함께 실행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예전에 매번 데이트할 때마다 열심히 준비하고 모든 추억을 남기려고 한 것도 기념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한 게 아닌 것처럼요. 단지 우리의 삶에 대한 내 기대와 상상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이죠. 네, 사실 두 영혼이 가까워지고 어울리는 과정은 쉽게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공존은 영화를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내가 기대하는 모든 게 어울림의 범주를 넘어섰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내디뎌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었던 거예요. 스스로에게 생각과 마음을 해소할 공간을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의 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네, 이사 온 첫 순간부터 답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답은 계속 반복해서 검증되고 있죠. 특히 어젯밤엔. 당신을 안고 침대로 돌아오면서 졸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보고 있어도 좋겠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라면 당신이 뭘 하든 멍하니 있어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당신의 다양한 모습을 계속 보고 싶은 마음에 나도 모르게 함께 살면서 삶을 공유하고 싶다고 제안하게 된 거예요. 어쩌면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 우리 둘 다 늙었을 때 어느 오후 흔들의자에 앉아서 졸면서 이 순간을 또 떠올리게 될지도 몰라요. 맞아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서로 눈빛만 마주치면 생생하게 기억날 거예요. 당신과 함께 걸어갈게요 라는 말에 순간 겁이 날 수 있지만 사실 크게 놀랄 만한 일은 없어요. 가장 처음에는 당신이 잠든 옆모습만 보였어요. 다시 말해서 사랑에 대한 내 바람과 기대는 그 시리즈 영화 5편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 시리즈가 영원히 막을 내리지 않고 계속 될 수 있게 해준 장본인은 바로 당신이에요. 좋아요. 첫 손님이 도착했네요. 나가볼까요? 괜찮아. 쟤네끼리 놀라고 하고 우린 따로 이야기 좀 하자. 일단 너 좀 보자. 나쁘지 않네. 옷이랑 헤어스타일 모두 괜찮아. 그렇다면 괜찮아. 그냥 놔둬. 밖은 은우가 살피고 있어서 잠깐 여기 있어도 문제될 거 없어. 너도 알다시피 좋은 기운을 받는 데만큼 허황된 말이 어디 있니? 너희가 걸어온 길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건 너희가 미래의 여정에 오르는 순간을 두 눈으로 직접 보는 거야. 손인형이 상징하는 5편의 영화는 완결이 났지만 너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야. 곧 올 거야. 그 전에 항상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 어떤 일이 끝난다는 건 다른 일이 시작된다는 의미야. 그래서 롤링. 그럼 여기 내 쪽을 봐줄래요? 다행히 지민 선배가 당신에게 모든 내용을 다 스포를 하진 않았네요. 기억해요? 우리의 이야기는 그 로맨스 영화 시리즈가 완결되면 시작될 거라고 했던 거요. 남들처럼 집들이도 해보고 싶었지만 난
우리만의 새로운 영화를 남기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양해를 구해서 이런 걸 함께 준비하고 좋은 기운을 나눠준다는 핑계도 생각해낸 거예요. 또 우리가 영화 주인공 역할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손인형 이야기도 해줬고요. 비록 예상치 못한 일도 있었지만요. 그래서 말인데 녹화 버튼을 눌러도 될까요? 당신과 관련된 미래라면 난 단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이 약속을 지키게 해줄 수 있나요? 항상 행복하세요. 이사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두 분은 우리 변호사 사무소의 간판이니까요. 선배, 항상 행복해야 해요. 전혀 없었어요. 곤란하게 했다기보다 사실 다들 나보다 더 열정적이었어요. 그래, 내가 왜 백변을 곤란하게 하겠어? 너희들이 평소에 사람들을 잘 챙기니까 나도 당연히 도와야지. 다들 어떻게 하면 집들이가 더 재밌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백변이 제안하길래 바로 동의한 거야. 사람의 기억은 사라질지 몰라도 영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잖아. 마치 영화를 찍는 것처럼 말이야. 영상으로 찍어두면 이 순간은 영원히 남을 거야. 몇 년 후, 아니, 어쩌면 몇십 년 후에도 다시 꺼내볼 수 있지. 자, 이 새로운 집의 주인공들이 떠날 새로운 여정은 얼추 녹화가 끝났고 다들 바쁘게 준비했는데 뭐 선물 같은 건 없어? 게임 끝나고 깜짝 요리가 더 있다든지 말이야. 당연히 있죠. 모두 고생했어요. 왜 그래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맞는 말이긴 하지만 아니에요. 이리로 더 와요.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긴장한 건가요? 그러게요. 근데 잠시만요.
뜬금없는 말이겠지만 평소보다 사심이 더 들어있긴 해요. 손님들에겐 충분히 보여줬고 당신 얼굴에 꽃잎이 붙어 있으니 잠깐 눈 좀 감아봐요. 그 인형을 먼저 선반 제일 위에 올려두는 건 어때요? 여기에 놓으면 괜찮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사실 남자 손인형을 책 가까이에 놓으니 영화 속 한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요. 이건 주인공들이 책 맞히기 게임을 하는 모습이에요. 남녀 주인공은 동창인데다 같은 직장에 다니고 전공도 겹쳐서 서로 전문 지식을 테스트하곤 했어요. 하지만 남주인공은 이 테스트에서 늘 졌고 틀릴 때마다 여주인공이 팔에 정답을 적어줬죠.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재미있긴 했어요. 우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건 영화 속 난이도와는 차원이 다른데요. 알겠어요. 이 파일들은 2심 재판이 막 열린 것들이라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알겠어요. 패배를 인정할게요. 당신이 나한테 뭘 하든 영화 속 줄거리를 따라 하든 말리지 않을게요. 이건 새로운 손인형을 주문 제작하려고요? 취수요? 잠깐만요. 그래요. 알겠어요.
끝났나요? 책이 쉽게 미끄러지네요. 측정하려는 거 아니었어요? 여긴 비율 측정 범위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요. 당신 그럴 리가요. 지금 측정 방식이 그다지 효율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다른 방식으로 해보는 건 어때요? 시도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봐요. 방금 당신이 여기에 날 가둬서 추웠어요. 그리고 새 집 정리도 아직 끝나지 않아서 할 일이 많이 남았잖아요. 듣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일단 들어갈까요? 내가 먼저 측정해 줄게요. 그럼요. 측정만 해야죠. 잠깐이면 끝나요. 그럼 손인형 사이즈 측정 임무는 당신에게 맡길게요. 벌써 다 측정한 건가요?